안녕하세요. 60개의 패키지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발표를 맡은 김희철입니다. 저는 프론트엔드 플랫폼 팀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리액트 네이티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리액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토스 테크 블로그에 토스가 꿈꾸는 리액트 네이티브 기술의 미래를 소개했었는데요. 소개 글로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유용한 패키지들을 만들어 나갔는데 하나, 둘 추가되다 보니 엄청 많은 패키지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들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는 리액트 네이티브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만들고 배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패키지들을 열심히 만들고 이 패키지들을 사용해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키지를 만드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 동작이 안 되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iOS는 이렇게 동작하는데 안드로이드는 저렇게 동작합니다. 동작이 다른 게 맞을까요? 이 컴포넌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용 예시가 궁금합니다. 고쳐진 버전은 어떤 버전을 써야 하나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패키지가 점점 많아지면서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이 패키지들은 제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건축의 비유를 하자면 패키지는 건축 재료이고 제품은 건축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건축 재료가 안 좋다는 신호였습니다. 건축 재료가 좋지 않다면 건물도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역할과 책임이 분리된 패키지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CLI, 라우터, 비디오, 로깅, 스토리지, 이미지, 로티 등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생겨났어요. 이를 더해서 확인해 보니 리액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 팀이 관리하고 있던 라이브러리는 약 60개였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관리 대상이었어요. 제품을 만드는데 알아야 하는 라이브러리들도 세어보니 약 100개가 필요했습니다. 엄청 많은 패키지로 인해 설치 스크립트도 길어졌어요. 또 각각 라이브러리 버전의 정보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서비스의 패키지 제이슨인데 의존성이 너무 많아서 사진이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수만 많은 것을 떠나서 만드는 사람은 변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화면을 보고 있는지 판단하는 비지빌리티 패키지를 변경하면 비지빌리티 패키지를 필요로 하는 라우터, 비디오, 로깅, 임프레션 등 다양한 패키지도 같이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패키지를 iOS, 안드로이드 각각 테스트를 해야 했습니다.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라이브러리를 변경하는 사람은 실제 작업 시간보다 테스트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만드는 사람은 테스트에 쏟는 시간이 많다 보니 생산성도 떨어지고 쓰는 사람은 어떤 기능이나 버그가 수정되었을 때 어떤 패키지들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고쳐진 버전을 쓰지 않으면 의도한 동작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변경이 많아져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라이브러리 버전이 모두 다르니 각 패키지가 어떤 버전을 써야 하는지 꼼꼼히 안내해야 했습니다. 사용법이 바뀌는 경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안내해야 했습니다. 업데이트 부탁드려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해주세요. 마이그레이션 후 잘 되시나요? 와 같이 직접 여쭤보는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라이브러리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모두 직접 테스트하고 있고 모두 직접 의사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순환이 되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어요. 라이브러리를 잘 관리하는 방법과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방법, 서비스 코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많은 기능들을 프레임워크에 담아서 하나의 버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 제품에 이 버전을 설치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면 돼요. 반대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용할 기능들이 담긴 프레임워크 버전만 신경 쓰면 됩니다.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과 프레임워크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버전을 쓰고 계신가요? 하나의 질문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개가 넘는 라이브러리들을 단순히 한 개의 프레임워크로 합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코드 변경에 대한 자신감도 가져야 하고 테스트도 쉬워야 하고 안내도 더 쉬워져야 했습니다. 누구나 변경에 대한 두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고칠 때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요.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의도한 동작을 하지 않을까봐, 혹은 내가 일으킨 변경이 사이드 이펙트로 버그를 일으킬까봐 코드 변경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패키지를 모아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었으니 이제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프레임워크의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테스트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동으로 테스트가 되면 iOS, 안드로이드 둘 다 직접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테스트 코드는 동작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변경을 일으켰을 때 기존 동작이 모두 보장되고 버그까지 수정되는 것을 테스트 결과로 확인하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레임워크로 만들면 안내도 쉬워집니다. 프레임워크 버전을 업데이트하라고 안내를 하고 릴리스 노트를 전달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 컴포넌트에 대한 명세와 설명, 그리고 기대하는 동작과 실행 가능한 예제도 코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이를 문서로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쉽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변경이 일어날 때 테스트가 자동으로 실행되어서 동작을 보장하고 코드의 명세와 쓰는 예제들이 공식 문서로 공유되고 버전 릴리스에 대한 주기를 갖게 되면 선순환의 신호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순환을 반복해서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튼튼한 기반이 되기 위해 두 가지 규칙을 정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변경을 일으킬 때마다 실행될 수 있는 E2E 테스트, 두 번째는 어떻게 쓰는지 가이드를 하는 문서화입니다. 테스트 코드와 문서화, 이 두 가지를 지킨 코드들만 프레임워크에 포함하도록 약속했어요. 먼저 프레임워크가 해야 하는 일을 정의해야 했습니다. 어떤 동작들을 제공할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거에 따라 API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화면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지 알려주는 프로바이더는 꼭 필요한데 서비스 개발자가 매번 직접 넣어줘야 할까요? 두 번째 예시로 화면이 이동할 때마다 로그를 남기는 기능은 프레임워크의 역할일까요? 첫 번째 예시는 예를 들어 홈 화면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지빌리티 스테이트 변경처럼 필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내부적으로 서비스 내에서 화면 이동이 일어났을 때 로그를 항상 심어야 해서 필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프레임워크 내부 기능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통 정리를 한 결과 사용자는 제품 개발에 정말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적용 전후 코드를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는 앱을 실행하는 FTSX 코드입니다. 코드가 정말 많은 만큼 작게 보이는데 여기에는 아까 설명한 화면이 사용자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비지빌리티 프로바이더를 포함해서 필수적인 프로바이더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게 핵심인지 잘 보이지 않죠? 교통 정리가 된 뒤에는 서비스에서 필요한 것들만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에서 필요한 프로바이더만 신경 쓰도록 하고 자신의 서비스 이름만 신경 쓰면 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개발자는 기존에 60개가 넘는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야 했는데 설치 개수를 최소화하고 버전을 하나로 맞추면 어떨까요? 프레임워크 패키지는 두 개가 제공돼요. 토스코어 그래닛, 토스코어 그래닛 네이티브. 두 패키지는 같은 버전을 갖도록 했습니다. 컴포넌트와 기능은 토스코어 그래닛 패키지에서 가져오고 네이티브 모듈은 토스코어 그래닛 네이티브 패키지를 통해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패키지 제이슨을 살펴볼 텐데요. before는 제품 개발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패키지 개수가 정말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정리가 된 뒤에는 토스코어 그래닛 네이티브 단 두 개만 설치하도록 변경했고 버전이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개발자는 신경 써야 하는 패키지가 프레임워크 하나만 신경 쓰면 되었어요.
기존에는 역할에 따라 패키지가 모두 분리되다 보니 어떤 컴포넌트를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 구현을 할 때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각각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보시면 Use Visibility는 RM Visibility에서, Impression Area는 Impression Area에서, Use Query Param은 Query Param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변경을 한 후는 프레임워크 하나의 패키지에서 가져오도록 변경했어요. 이제 서비스 개발을 할 때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역할을 우리가 정했다면 이제 프레임워크에 정식으로 들어갈 새 단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새 단장이란 우리가 세운 규칙을 말합니다. E2E 테스트, 문서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새 단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단장이 된 기능만이 프레임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첫 번째 규칙인 E2E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객이 사용할 기능이라면 테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테스트는 사용자의 동작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테스트는 기능을 검증하는 안전장치이자 기능에 대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뒤로 가기 이벤트를 제어하는 useBack 이벤트 훅을 테스트 코드로 작성한다면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야 되는지 테스트 코드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당연하게도 항상 성공해야 합니다. 아주 꼼꼼히 컴포넌트를 만든다고 해도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컴포넌트에는 하드웨어 가속 코덱 한계가 넘어갔을 때 영상이 잘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뒤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안전장치를 걸어두었습니다. 또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코드가 변경될 때 새로운 앱이 릴리스되기 전 변경마다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으킨 변경이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팩토링을 하는 경우 동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요. 리팩토링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테스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드를 변경할 때마다 E2E 테스트가 CI에서 실행됩니다. 실제 기기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동작이 다르다면 CI에서 실패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아무리 잘 작성된 코드라고 하더라도 사용법이 없다면 쓰기 어렵습니다. 문서를 쓰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요?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역할 정의가 되어야 글로 쓰기 쉬워집니다. 만약 글로 쓰기 어렵다는 것은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포넌트의 상세 옵션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명확해지니 사용자는 문서를 보고 사용법을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예제 코드도 중요한데 처음 쓰는 입장에서 예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로 바로 실행된다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키보드 어보브 뷰라는 컴포넌트 레퍼런스 문서입니다. 컴포넌트의 설명과 시그니처, 파라미터, 반환값을 표시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제 코드도 같이 제공됩니다. 문서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 문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문서 구조가 사용자에게 쉽게 전달되는 구조인지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때 문서를 리뷰해 주시는 테크니컬 라이터가 계십니다. 그래서 문서와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항상 테크니컬 라이터의 리뷰를 꼭 거치고 배포하고 있어요. 드디어 지금까지 E2E 테스트, 문서를 완료한 컴포넌트만 프레임워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들어온 컴포넌트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순환을 다시 자세히 돌아보면 E2E 테스트 자동화는 동작을 확인하는 기능 테스트, 회귀 테스트, 지속 가능한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공식 문서는 문서 리뷰를 통해 정확한 명세와 예시 코드가 포함된 레퍼런스 문서들을 포함합니다. 프레임워크 버전 릴리스를 통해서는 안내가 쉬워졌습니다. 릴리스 주기가 생기니 시급도와 중요도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버그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버그를 수정하고 퍼포먼스나 모니터링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 그 목표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튼튼한 기반과 좋은 건축 재료가 있다면 건물도 튼튼합니다. 패키지를 건축 재료로 비유해 보았는데요.
튼튼한 기반과 패키지를 쓰면 튼튼한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튼튼한 프레임워크는 튼튼한 제품이 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전 관리와 E2E 테스트, 그리고 문서화를 통해 튼튼한 기반 아닌 화강함이라는 의미에서 리액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 이름을 그래닛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왜 테스트와 문서화에 중점을 두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스트와 문서화를 꼼꼼히 작성해 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코드 변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팀이 집중하고 싶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링크는 그래닛 GitHub 링크로 연결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